바로 제1장의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부분부터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화학 논술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은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역이기도 해. 그리고 몇 안 되는 논술에서, 과학 논술에서, 화학 논술에서의 계산 문제들이 출제되어지는 영역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의 법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을 거야. 그 수능 준비하면서도 사실 수능 문제에서도 그 화학 문제를 갖다 이제 화원 쪽에서 문제 풀다 보면은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꼭 한정되어 있지. 몰수 관련된 거. 그치. 분자량, 원자량, 몰수, 화학 반응에서의 부피 반응비,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제1장의 내용들에 다 뭉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실제로 이제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페이지 3페이지에, 페이지 3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과정에 수능 문제하고 조금 같은 영역적 요소를 다루는 문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수업 전에, 조금씩, 한 문항 정도씩 수능 문항과의 이런 비교 형태를 좀 넣을 테니까는 참고로 해서 수능 문항과도 같이 한번 이론 점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2018년도 작년이지. 작년에 화학 파트에 17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을 한번 볼 텐데 뭐냐면 문제는 이래. 다음은 AB, 물질 A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산하는 화학 반응이다. 자, 그래서 이 H, B, 스몰 b의 B 플러스 화학 반응해서 생성물 C와 D를 기체 상태의 반응이네요. 그리고 이제 스몰 b는 이제 반응 개수로서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수능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 나올 때 대부분의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태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지. 주의할 게 이런 이제 논술 답안에서는 문제를 풀고 결과를 내올 때 이런 서술들을 완전히 설명해서 써야 돼. 그래서 화학 반응식 쓸 때 특히 화학 반응식 쓸 때 개수와 물질의 상태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화학 반응식에 다 넣어주세요. 알겠죠? 논술 답안 작성할 때는 상태까지 다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예, 화학 반응식을 제시할 때는 가능하면 상태까지 다 제시를 하세요. 알겠죠? 물론 이제 상태까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하면 써주는 게 좋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어. 알겠지? 화학 반응에서의 어떤 제한적 조건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라는 것이. 알겠지? 마치 수리 문제 풀 때 어떤 조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달리는 거야. 응? 영역이나 조건처럼.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상태들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좋다. 자, 표는 실린더에 기체 상태의 A 물질을 X리터를 넣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B 물질의 부피를 달리 변화시키면서 반응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다. 그래서 B의 부피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일정한 양의 A X리터에 대해서 기체의 B의 부피를 4리터와 9리터로 반응시키면서 반응 후에 생성되어지는 C의 몰수에 대해서 전체 기체 몰수의 비를 갖다가 봤더니 이렇게 요거는 일정하게 4로 이렇게 나오더라. 몰수비로 봤을 때. 자, 이때 B분의 X의 값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요걸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다.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입자수의 기체의 이제 부피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양적인 요소들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르는 문제. 요거 문제 푸는 건 어떻게 풀어야겠어? 일단 몰수비를 활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 표에서 나왔던 조건 있잖아요.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치? A는 일단 고정된 상태이고 B를 달리해서 넣는 거니까 일단 B가 첫 번째 상황이었을 때 한계 반응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을 때 B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A가 한계 반응물인 상태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추론이고, 그치? 그거를 이제 양적 요소로 완전하게 확인을 해야겠지.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지 이제 그런 양적 관계와 한계 반응 물질에 대한 한계 물질에 대한 제한 요소라고 하죠. 제한 요소에 의해서
커트되어지는 상황이 A에 의한 건지 B에 의한 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계산의 양적인 관계식만 완성해서 뽑아내기만 하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능 문제에서 풀어가듯이 논술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화학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알겠죠? 화학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양적 관계를 이제 다루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점은 그러한 추론 과정들, 지금 이제 그 효근이가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답안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답안을 쓰는데 필요로 하긴 하지만, 답안을 유추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답안에서 제거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단순 유추하는 부분들은 답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 그치? 그리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그거를 다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가 풀렸다고 한다면 문제에 풀리는 직접적인 요소들만 우리가 나열해서 답안의 완성까지 이끌어주면 돼. 수능 문제하고 다른 점은 이제 과정을 다 서술해야 되니까는 그런 과정상에서의 정확한 이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지, 논술에서는. 자, 필수 예제 1-1번에 직접 양적 문제를 다루는 경희대 2015학년도 2학기 위대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반응하는 물질, 즉 반응물의 원자간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다른 물질, 즉 생성물이 만들어지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복잡한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듯이, 자, 화학식을 이용하여 이런 화학적 변화를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뭐 주저주제 화학 반응식 설명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자. 이와 같이 화학 변화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들의 종류뿐만 아니라 반응물들과 생성물들 사이 양적 관계인 화학 양론이라고 그래. 화학 양론을 알 수 있다. 양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반응물질과 화학물질, 생성물질 간의 상대적 양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변화, 즉 반응열이나 반응 엔탈피들까지 화학 반응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열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저 뒤에서 화학 반응과 열 부분을 다룰 때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거야.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반응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종류와 양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므로 열화학 반응식을 사용하게 되면 반응이 진행될 때 열의 출입과 그 양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유용하다. 자, 문제 봅시다. 금속 물질인 철은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화합물인 적철석이나 자철석, 앞에 뭐 1, 2, 3단원의 문제에서 이 철의 산화 반응이 가는 거는 무지하게 많이 볼 거야, 예시로서. 그만큼 실전의 기출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소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는 좀 중복되는 예시가 있다라도 좀 지겨워하지 말고 그 문제마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봅시다. 형태 적철석이나 자철석, Fe2O3나 Fe3O4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적철석 FeO3를 환원시키는 환원 반응의 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산화철이지, 적철석 산화철을 갖다가 철과 환원된 철과 순수한 철과 그 다음에 산소 기체로 이렇게 분리하는 반응이 이제 적철석으로부터 우리가 철을 얻어내는 환원 반응의 관계식이다. 철에 대한 환원 반응 관계식이다. 자, 이때 이제 개수비라든지 1대 2대 2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개수비를 줬고요. 자, 적철석을 환원시킬 때 고체 탄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지 않는, 지금 위의 반응식에서는 탄소라든지 외부 물질 반응 없이 그냥 철로부터 산소가 분리되어지는 반응만을 썼지, 그렇지? 근데 실제 반응에서는 이제 코크스라고 부르는 이제 탄소를 갖다가 같이 주입을 해서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런 반응을 실제로 사용한다. 탄소 환원제를 실제로 사용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320톤의 적철석, 전체 적철석량 320톤에 구체적인 이런 양이 나온 거는 이건 계산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320톤의 적철석을 모두 환원시킨다고 할 때 화학 반응식과 배출되는 질량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단 탄소의 동소체는 구별하지 않으며 탄소는 완전 산화한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철, 산소, 탄소의 원자량 각각 56, 16, 12이다. 그래서 원자량 주고 이제 분자량 계산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반응 몰수비에 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양적인 걸 이제 찾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탄소가 일단은 요구사항은 두 개야. 논술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이
수능 문제에서는 보통 요구사항이 뭐 한 가지로 딱 있거나 여러 가지 있다면은 뭐 보기에서 분류해서 뭐 표현하긴 하지만은 논술 문제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문제에서 요구사항들을 분류하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답안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 있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만. 그래서 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지금 화학 반응식을 적철석을 300톤의 적철석을 모두 환원시킬 때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화학 반응식의 구성 원리와 그것을 제시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배출되어지는 기체의 질량. 여기서 배출되어지는 기체의 질량은 산소가 그대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탄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출이 되겠지. 그치?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그래서 배출되어지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을 계산하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온지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탄소가 반응한 반응 관계식이 앞에 적철석에 환원 반응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감안하여서 또 반응식을 그리는데 중요한 건 그 개수관계지. 반응 몰수에 따른 개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만 구성해 주면 돼. 응? 화학 반응식 개수 꾸미기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어떻게 하는지. 응? 네.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논술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해. 이거 자체가 좀 가벼운 문제로서는. 그래서 적철석을 환원시킬 때 고체 탄소를 우리가 환원제로 사용해서 탄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을 할 때 생성되는 물질은 뭐다? 생성되는 물질이 철과 이산화탄소. 그치, 철과 이산화탄소. 그치, 그거를 일단은 화학 반응식을 쓰기 전에 반응에 어서 어떠한 물질들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그거는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화학 반응식을 쓸 때에도 뭔가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사전에 설명하고 나서 반응식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간단하게나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물질, 철과 이산화탄소의 생성물질. 앞에서의 반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거지. 앞에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라고 한다면 문제에 있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식이라는 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철과 이산화탄소다. 그래서 반응식이 이와 같이 꾸며진다. 여기서 이제 개수들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개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 쓸 필요는 없어. 논술 답안에서. 알겠지? 이거는 결과만 딱 맞으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는 요 계산하는 과정은 따로 써야겠지. 뭘 감안해서? 그치. 화학 반응에서의 원자량에 관한 원자량과 그 다음에 반응 몰수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치? 반응 몰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응을 봐야겠지. 그래서 철을 갖다 일단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철이 2몰 반응할 때 생성되는 환원되는 철도 2몰이니까. 그치? 여기에서의 미수와 여기에서의 수를 맞춰줄 수가 있을 테고. 뭐 ABCD에서 미정계수법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뭐 풀어줘도 상관은 없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산소가 들어가는 건 여기서 3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O2 나중에는 O2로 써놓고 O2의 CO2에서 O2로서 저거의 절반만큼 반응하니까 2분의 3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논술에서도 화학 반응식 쓸 때 화학 반응식 개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특별히 화학 반응의 변화에 대해서 개수를 갖다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추적해야 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해서 그 결과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채점상에서 불이익은 없어. 그래서 논술 답안이 이거 왜 얘기하면 논술 답안이 과정에 대한 서술해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는 이 화학 반응에서 개수까지 하나하나 그 연립방정식 만들어가지고 뭐 푼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까지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실제로 채점에서도 그건 들어가지 않고 개수가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이 구성되었는가 이런 평가 요소 하나만을 딱 봅니다. 이게 틀리면 그거 틀린 거고 전체가 망가지는 거야. 대신에 그만큼 주의 깊게 개수 정확하게 해서 요거는 좀 써줘야 돼. 알겠지? 한 번 더 확인해서라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통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 그래서 탄소가 적철석이 320톤이 다 환원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즉 개수비는 이제 몰수에 관한 비들이 되어지고 적철석 1몰에 대해서 기체 이산화탄소가 뭐 기체 발생량 보는 거니까 그치? 2분의 3몰. 그래서 적철석의 1.5배의 양이 몰수로서 발생이 되어지고 그걸 이제 분자량으로 환산해서 질량을 계산해야겠지. 그치? 자, 적철석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적철석 분자량 주어진 정보들 조건으로 해서 적철석은 160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44 딱 제시가 돼야 되겠죠. 비례식으로 표현해도 좋고. 그래서 이때 160과 44인데 실제로 이제 반응하는 질량비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160대 44 곱하기 1.5가 되겠지. 2분의 3
그치? 1대 2분의 3이니까. 1대 2분의 3이니까 160대 44 곱하기 2분의 3이 반응하겠지? 그래서 320톤의 적절성을 환원시킬 때 배출 때는 이산화탄소의 기체 질량을 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이건 답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분자량에 대해서 실제 반응량에 대한 개수비 관계를 갖다가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분자량 161몰이지. 그치? 1대 1.5 해가지고, 부피부가, 반응하는 몰수비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분자량을 볼 때는 160대 44 곱하기 1.5의 질량비. 그치? 이거는 반응하는 몰수비고, 얘는 뭐다? 반응하는 질량비이다. 그치? 질량비. 그치? 질량비이고, 얘가, 실제로 이제 적철석이 320톤이 환원이 될 때, 그 다음에, 그치? 환원시킬 때, 필요로 되어지는 이산화탄소. 그치?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 우리가 X로 놓고, 요 X의 값을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132톤이라고 하는 이런 최종적인 결과물 나오는 것. 그러니까는 실제 답안에서는 이것도 답안에 포함이 돼야 돼. 알았지? 이런 계산 과정의 기본식이라든지 비례관계의 변화들은 반드시 답안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잊지 마. 그러니까 논술 답안 쓸 때 수리 논술을 걸지만 답안에 써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양적인 변화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쓴다든지 이럴 때는 화학 반응식은 간단하게 개수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위주로, 화학 반응식은 결과물 위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적 변화들이 나타날 때는 특히나 화학 반응에서 양적 변화는 다 비례관계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거의 대부분이 비례관계식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비례관계식의 구성 요소, 무엇을 나타내는 비례관계식인가와 그 다음에 그로부터 문제의 결론을 뽑아내는 미지수의 방정식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기본 관계식을 한 후에 그 결과, 계산 결과는 계산은 연습장에 하시고 계산 결과만 정확하게 보여주셔도 돼요. 이때는. 알겠지? 대신에 앞에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 양적 근거를 비례관계식으로 제시하는 것, 요거 잊지 마라. 알았지? 그리고 가능하면 이때 비례관계식을 만들 때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몰수비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지금 질량비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들에 대한 단위들도 같이 써주는 게 좋아.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리 문제에서는 이런 그 단위들을 쓰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학 논술 문제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때 습관적으로, 논술 답안에서는 습관적으로 단위들을 다 달아서 쓰세요. 물론 이제 단위들이 없는 경우, 단순한 수의 비례식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단위들을 물질 변화에서 다 달아서 쓰는 걸 잊지 않고 답안에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답안 쓰기에서의 주의사항 한 3가지 정도 벌써 얘기했어요. 응? 화학 반응식을 처리하는 요령, 비례관계식을 다루는 요령, 그 다음에 비례관계식, 어떤 우리가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 때 단위 처리와 표현에 관한 것들. 응?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작성을 해라. 자, 문제 내용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됐죠? 네. 그래요. 1-1번 가볍게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변화들을 갖다가 화학 반응식 꾸미기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양적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양적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문항이었습니다.